근데 보면 함은 감야니, 공자가 바로 말씀하셨죠. 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느낌이다. 이제 누구든지 알아듣기 이제 표현을 하시는 말씀이니까. 석괴명의라, 괴의 이름의 뜻을 해석함이라. 그 밑에 뭐 임천호 씨에도 그죠, 이 괴의 두 체가 양감, 그죠, 양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이 음이 응하니 응하고, 또 역시 음감이 양응하니, 음이 느끼고 양이 응하니. 왜냐? 그것은 육획이 개상여라. 육획이 서로 음양 정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더부는 것이라. 소위 괴가 이로써 득함감지 명예라. 그래서 다 느낀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음이라. 그 무심 개념으로 표현한 것은 고개 앞에 다시 한번 건한고시 거기다 또 설명한 내용인데요. 건한고시와 함이라는 것은 감이니, 그 다음에 소위 감자는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 무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불능감이라, 능히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래서 함가심이 위감이라. 그래서 마음 심자를 이번엔 더하여서 감이 된다라고 이제 뜻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유심어 감자, 마음을 두고 그런데 느끼는 것은 불능함 감이라. 고로 감거 심이 위감이라. 그래서 마음을 두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능히 다 느끼지 못함으로, 그래서 거심, 그죠? 마음 심자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함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함은 개하니, 그죠? 함은 다라는 뜻이니, 유무용심어 함년 후에, 그런데 오직 마음에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 그죠? 느낌을 마음에 그저 담음이 없은 뒤에야 무소불감이니, 그죠? 느끼지 않는 바가 없으니 성인이 이 명괴의 하고, 그죠? 성인께서 함으로써 괴의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단사에 그 다음에 감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셨으니, 소위 호명기지하라. 이것이 서로 간의 그 뜻을 밝힌 것이라. 그래서 말장난이 아니라,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이라 다 느끼려면 그야말로 무심한 가운데서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이 강하여 이익이 감응이 상여하여 지열하고 남하여라. 시형 이정 취녀 길냐니라. 유가 위에 있고 강이 아래에 있고, 다시 말해서 연못계가 위에 있고 산계가 아래에 있어서 연못의 기운과 산의 그 두 기운이 감응이 상여하여, 그래서 서로 간에 응하여서, 느껴서 응하여서 이로써 더불고, 지열하고, 그 다음에 그쳐서 기쁘고, 남자가 여자보다 아래하니라. 이로써 그 다음에 형하고 이정하며 취녀 길냐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두 개의 기운이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목계는 물 기운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땅은 간은 양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토가, 자, 이거 토는 토인데, 자, 양토가 되고, 자, 이건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되는데 여기는 음수가 되는데요. 자, 요 내용은 선후천 8개의 방위도가 바뀌는 과정이 되는 거죠. 밑에 여기 원래 비괴가 이렇게 되는데, 비괴가 있는데 있고, 연목괴가 이렇게, 어떻게 되죠? 선천 8개 방위도가 일건천, 자,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그 다음에 오손풍, 육감수, 질간산, 팔곤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수류습한다라는 말이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축축한 데로 흐르고, 그러니까 처음에 뭘로 하느냐면은, 자, 동성상응하고, 그죠? 동성상응하고, 그 다음에 동기상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기운끼리 서로를 구하니까 연목계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연목계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수류습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대로 흐르고 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때는 자, 순음토지만 여기 양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바로 물 기운을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기운이 서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토가 바로 양수를 그죠? 자, 양토가 그죠? 음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요 상입니다. 그래서 음양 그래서 나름대로 또 짝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더불고 정자의 천을 보면 함지의 감냐니 함의 뜻은 감이니 제괴증 유효요 괴에 있어서는 자 유효 그러니까 부드러운 효가 다시 말 음효가 상 위에 있고 다시 말해서 연목괴 전체적으로 보면 상육효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효가 위로 올라갔고 양효가 다시 말해서 간괴의 그 양효 하나가 하하여 내려왔다라는 것은 간에 삼효가 된 거죠. 구삼효가 된 겁니다. 내려와서 유상변강이 성태하니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정자 같은 경우는 건귀에서 이렇게 본 거죠. 건귀에서 요 양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연목괴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목괴가 되고 그래서 유가 그 위로 올라가서 그죠 음을 변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천지 비괴 상에서 여기에 올라가서 이런 음을 양을 변하게 했고 이 표현입니다. 유가 올라가서 강을 변하게 하여서 태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강이 내려와서 변유 그 강이 내려와서 순음으로 되어 있는 요것을 변해 가지고 바로 이제 유변하여서 성간하니 간괴를 이루었으니 음양상교하여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서 위남녀 교감지의요 남녀가 서로 사귀어서 느끼는 뜻이 되고 또 태의 소녀가 재상하여 위에 있어서 재상하고 간의 남자가 아래에 있으니 유상강하여라 유가 위에 하고 강이 아래 한 것이고 음양 이기가 음양의 두 기운이 상감상응이 화합하니 서로 간에 느끼고 서로 간에 응하여서 화합하니 시상녀여라 이것이 서로 더불미라. 지열은 그쳐서 기쁘다는 것은 지어열이니 바로 택괴에 대해서 그친 것이니 위견각지의라 그래서 단단하게 그죠 단단하게 깨우치는 뜻이 있느니라 단단하면서도 간지어 하하니 간괴가 아래에 그쳐 있으니 독성상하예요. 독실하고 그죠 정성스러우면서도 그 서로 아래하고 그 다음에 태 여러 상하니 연못괴가 위에서 기뻐하니 화열상응예라 이것이 바로 서로 화합하여서 그 다음에 기뻐하고 서로 응함이고 이남하녀하니 남자가 남자로서 정확하면 남자로서 여자의 아래하니 화지지하라 화함의 지극함이라. 상감지도 여차하니 서로 느끼는 도가 이와 같으니 시능형통 득정이요 그래서 형통하여서 발음을 얻고 취녀를 여시면 이와 같이 한다면은 길함이라. 괴제 여차하니 대솔감도 이어 정렬하 대개가 그 감도 느끼는 도라고 하는 것은 발음의 이론이라. 그 기와 관계로 보면은 후제풍시 거기 그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강유는 그죠? 강유라고 하는 것은 이질언이요. 그죠? 그 질로서 말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형체가 있으니까 그죠? 이 만지는 그 질로 표현한 것이고 감응이라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공정하신 말씀 강유가 서로 위 있고 아래 있고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응이라라는 그 말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언이니 그래서 질로서 아니 기로서 말한 것이니 건지기 가모 곤하고 그래서 건의 그 기운이 곤을 느끼고 그리고 곤응지 그죠? 곤이 응하여서 성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태를 이루니라. 이것이 곤여 건예라. 곤이 건과 더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곤의 기운이 감어 건을 느끼고 그 다음에 건이 응지하여서 바로 간을 이루니 이것이 건이 곤과 더부는 것이라. 그래서 강유와 그 다음에 감응의 음양의 그 질과 기운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천지의 두 기운이 합하여서 그죠? 교류하고 합하면서 바로 태를 이루고 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얘기 다시 표현한다면은 무슨 얘기로 표현하면 가미수통 천하지고라는 그 개념으로도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의에 보면 이 괴체 괴덕 괴상으로 그죠? 그 다음에 괴사를 해석함이라. 혹자는 이위 괴변 그죠? 괴변으로서 언유 상하고 유가 위로 올라가고 강이 아래 했다라는 뜻으로 말했으니 그럼 말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보냐면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자의 방식이죠. 역괴에서 왔다라고 하고 역괴 화산 역괴 지금 정자는 항상 건곤의 기운의 통함을 가지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주자 같은 경우 그러나 주자도 자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앞에도 쭉 우리 공부해봤지만 그냥 공부해서 느끼다 보면은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참 이것도 좀 깝깝한 내용이긴 해요. 자 화산여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보니까 화산역괴에서 그럼 뭐예요? 중효가 위로 올라가고 요게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떠돌다가 그러니까 그 표현인데 그래서 역괴로부터 와서 유가 올라가고 그래 올라가서 6번째 자리에 거처하고 그 다음에 강이 내려와서 5번째 자리에 거처했다라고 하는데 또한 통하니라. 이게 참 그렇죠. 화산역에서 우리가 건곤의 모든 기운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매번 어쨌든 주자는 요거 부분 되게 하여튼 신경 쓰는데 항상 아직까지도 제가 잘 좀 거슬려요. 저한테는 하여튼 그렇더라라는 거 보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자 방식으로 하면 이건 여기서 주자 선생은 여기서 왔다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 딴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왜 그러한지를. 근데 왜 역기에서 왔는지 왜 역기에 사람이 빙글빙글 돌다가 그제서야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보다가 이제 느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법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법도라는 측면에서 또 보세요. 때도 안 맞고 돼.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천지 감이 만물이 화생하고 천지가 느껴서 만물이 화생하고 라고 하는 내용은 유천지의 유 만물하고 라는 그 내용으로도 표현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 그렇듯이 천지가 그러하듯이 성인께서는 감인심이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께서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서 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나요? 논어에 자 무왕이 혁명을 하고 한 것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뭐다? 식, 상, 재 요 세 가지를 표현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요거 먼저 해결해 준 거죠. 혁명을 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이미 은나라 말기 때 뭐가 다 흩어져서 정전법의 제도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전법의 제도를 다시 바르게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륜지 대사의 최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사 중에 대사가 바로 상이죠. 부모님 초상입니다. 부모님 초상 치르는 거. 자, 부모님 초상이라고 하는 거 나라가 어지럽고 한데 부모님 초상 제대로 치를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안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 그죠? 이 부모에 대한 그 효의 마지막 그 정리라고 하는 것이 실은 뭐냐면 상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일이 돼서 늘 잊지 않고 부모의 음덕을 기리면서
적어도 불초소자는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이 황화문명권의 가장 백성들이 중요한 요 세 가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죠? 해줬더니 그렇게 했더니 천하가 화평해지더라라는 거죠. 항상 이걸 신경 써서 그래서 옛날 복희 씨가 괴를 그린 것도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모든 그 주요 개사전에서 공자가 그 언급했던 성인들이 하신 내용들이 바로 천하의 민심을 다 느끼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고자 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화라는 게 먼저 평화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화합이 먼저가 되고 그래서 고르다라는 화평 개념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은 앞에서 여기 화가 나오죠. 건규에서는 먼저 만물이 자시한다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곤규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자생 이렇게 표현했죠. 자시 비로소 여기서 힘입어서 나오고 자생 이렇게 되는데 시생에서 이제 뭐예요? 화생 해서 천지자에는 화생이지만 사람은 그걸 따라서 화평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하나니 그러면 저 뒤에 함께 가면 안 봐도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천지만물이 천지감이 만물이 여기는 화생이 했으니까 함께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또 유추하면 되죠. 천지만물이 어떻게 된다? 천하가 화성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제가 562쪽을 보셔도 되고 기도 천하의 성인이 구어 기도 이제 천하 화성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는 화평화성 여기는 이제 천지만물은 화생해주지만 성인은 요걸 가지고 다 이루도록 만들어 주는 것. 화평하나니 도기소감이 천지만물지정을 가견의라. 그래서 그 느낀 바를 보고서 천지만물의 정을 가히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인이 천하를 근심하는 마음, 그죠? 천하를 그 근심하는 마음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서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느껴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민심을 네가 요즘에는 민심을 잘 못 느끼죠. 느껴서 보는 방법이 뭐예요? 여론조사죠. 그 여론조사 몇 명 가지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그 묻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문답을 쓰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안 맞는다 이 소리예요.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위정자가 공부도 많이 해서 정말 우리 옛날 말로 표현하면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은 참 느끼기가 힘들더라. 전부 다 사이에 끼죠. 이가 끼어가지고 볼래야 볼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참 성인 얘기한다는 게 참 맞지도 않고 얘기하면 그런 성인이 어딨냐라고 해서 전부 다 그거는 이 끝에 매몰돼서 그렇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천지 만물이 표현하고 있는 정이잖아요. 그죠? 뜻정자 성이 아니라 그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실은 얼굴빛에 나타나고 행동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 정을 볼 수가 있더라. 우리 지금 만물의 정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아까 N4라는 게 만물의 그 정이거든요. 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정자의 말씀을 보면은 기언 남녀 상감지의 하고 이미 남녀가 서로 느낀다라는 뜻을 말하고 다시 추, 극, 감도, 이, 진, 천리, 지리라. 다시 그 느끼는 도를 지극히 미루어서 천지의 이치를 다 하여 천지의 이치와 그 다음에 성인지용 그죠? 성인의 쓰임을 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진천리지리와 성인지용이라. 천지이기는 천지의 두 기운은 교감이 화생 만물하고 서로 간에 느껴서 만물을 화생하고 성인은 지성이 감 억조지 심히 천하 화평하나니 지극한 정성으로서 억조의 마음을 느껴서 천하가 화평하니 천하지 심히 소위 화평은 천하의 마음이 이로써 화평한 바는
유 성인이 성인으로 말미암음이 성인이 감지치하라. 성인이 느낀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관천지 교감 화생 만물지 이와 그러니까 뭘 보느냐면은 천지가 교감하여서 만물을 화생하는 이치와 그 다음에 여성인이 감인심치 화평지 도즉 성인이 인심을 느껴서 화평의 도를 이루는 것을 저 위에 가서 그죠? 본다면 천지 만물의 정을 가견의하니 감통지리는 통하여서 느껴서 통하는 이치는 지도자 무기 관지 가야니라. 도를 아는 자 묵묵히 보는 것에서 그죠? 보는 것이 가하니라. 도를 아는 자 같으면 그죠? 이거 뭐 백날 설명해서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알고 스스로 묵묵한 가운데에서 보다 보면 느낌들이 쭉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하다. 그러니까 무기 지지라는 말 앞에서 과학회사전에서도 나왔죠. 묵묵하면서도 두루 다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가함이라. 본의에 보면은 극언 감통질이라. 그죠? 감통, 느껴서 통하는 이치를 아주 지극히 말함이라. 앞줄들이 뭐 이건 다 좋은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의 중계 장시왈 천지의 감은 그죠? 천지의 감이라고 하는 거 역시 아까 이 기 그죠? 기운으로 쓰이고 성인지 감인야는 그죠? 성인이 사람을 느끼는 것은 어차피 뭐예요? 심이라 그죠? 마음으로써 함이라. 천지 교감이 만물이 화생지 이하고 천지가 교감하여서 만물이 화생하는 이치가 있고 성인 감 인심이 천하 유화평지 치하니 성인이 인심을 느껴서 천하의 화평의 다스림을 두니 천하의 그저 화평한 다스림을 두었으니 적연부동은 두셨으니 바로 이것이 적연부동은 성냐요 고요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에 있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고 또 감이수통이라고 하는 것 느껴서 그 통한다라고 마침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러난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통하는 것이니 어기소감이 관지 그 느낀 바에 그저 그 느낀 바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천지 만물지 정을 그래서 천지 만물의 정을 가히 얻어서 견의니라 볼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이 동자이라 느껴서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그대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정까지를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자체가 주자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 형기의 사사로움으로 인해서 혼탁해진 거죠.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네요. 절제 채시왈 천지 만물의 정은 감이 필응하니 그저 느끼면은 느끼게 되면은 반드시 응하니 응감지 간에 그죠? 응하여서 느끼는 사이에 정무소순이라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요? 순이 아니라 뭐 하는 바가 없다? 수나 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되나? 순한 바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은둔한다. 정이 감응하는 사이에 그 은둔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맞는데 은둔하는 바가 없는 것이 숨겨지는 바가 없다. 숨겨지는 바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운봉오시왈 상경에서는 수건기 화지시왈 품물 유형이라 하고 역시 이것도 잘 기운 개념이니까 상경에서 그 머리에 그 상경의 첫머리에는 건의 기운이 화하여 그죠? 건의 기화의 시작 건의 기화의 시를 말하면서 그죠? 건의 기화의 시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작의 왈 풍물 유형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기운이 화해서 딱 시작하는 것을 풍물의 물건들에 대해서 그 형체를 다 이제 흐르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흘러서 형체가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되고, 하경의 머리에서는 그죠? 하경의 머리인 함귀에서는 형화지시 그죠? 이제 형체가 화하는 시작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기 가뭉이라 하니 그죠? 두 기운이 가뭉했다라고 하니, 기와 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와 형은 고미 상리하라 그죠? 진실로 일찍이 서로 떨어지지 아니했느니라.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정기 위물이요 유혼 위변이라. 정과 기가 그죠? 이 위물 이것이 합쳐져서 물건이 된다라는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경의 그 머리인 곤은 곤괴의 단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성이라 했고, 무슨 성이라 그랬죠? 각정 성명하나니라고 했죠. 각각이 성명을 바른다라고 했고, 지금 하경의 머리인 택산 함귀에는 택산 함귀 단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정이라고 얘기했으니, 여기서 그러니까 천지 만물지 정이라고 했으니 부지 아니 그다음에 복지 지뢰 복계입니다. 지뢰 복계의 단전에서는 또 뭐냐면 천지지 심 그죠? 천지의 심을 가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천지의 심을 말했고, 함귀에서는 인심을 말했고, 지뢰 복계는 선천이니까 상경이니까 그냥 심 천지의 심 표현했고, 하경은 인사이니까 아예 대놓고 인심이라고 말했으니, 하격자 어차에 당유 오이라 그죠? 오이라 이에 대해서 마땅히 그죠? 깨우침이 있어야 하느니라. 못 깨우쳤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달달달달 해서 상경의 뜻 하경의 뜻 성인들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새기시라라는 말씀이고요. 전체 괴상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해석하신 말씀이죠. 산상유택이 함이니 산 위에 연못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함이니, 군자가 써하여 군자가 이를 써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로써 바로 이 택산 함께를 보고서 허로 수인이라 비움으로써 그죠? 비움으로써 나를 비워라 내 마음을 비워라 라는 거죠. 내 마음을 비워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잔뜩 채워졌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저놈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선거철에 그것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디 그 국회의원 그 뭐죠? 이 출마자들 그 심사한다 그러니까 별짓들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허로 수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래서 내가 꽉 차 있으면 안 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나의 가장 저 깊은 속마음을 싹 비워뒀기 때문에 가서 비워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전체 괴상을 보고 지금 공자가 하신 말씀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흐르는데 아래로 흘러서 나한테 주겠다고 지금 하는데 내가 꽉 닫혀 있으면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게 지금 막힌 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내 정말 그 본 속마음이라는 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라는 개념으로 하신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하시네요. 택성은 윤화하고 그죠? 연못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물이니까 아래로 흐르면서 적시고, 그 다음에 토성은 수윤하니 그죠? 토의 성질은 바로 그 습기를 적시는 것을 받아들이니, 택제 산상이 기 점륜 통철은 연못이 산 위에 있고 그 점차 적시면서 통과하는 것은 그죠? 통하여서 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이물지 기 그죠? 이 두 가지 물건의 기운이 상감통야라 서로 느껴서 통함이라. 분자 관 산택 통기지 상이 기 허중하여 그 산택 통기의 상을 보고서 산택 통기라고 하는 말 그 중을 비워서 그죠? 그 중을 비워서 이로써 다른 사람을 그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받아들이니 부이니 무릇 사람이 중허즉 자기 마음속을 비우면 그죠? 비우면 능수하고 능히 받아들이고
그런데 마음이 꽉 채워져 있으면, 욕심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불능 임야라,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라. 공부하는 것도 이미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가 그 서구 학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울 줄을 몰라요. 꽉 채워서 이 동양학 공부하자 그러면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를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자문가 같은 경우 강의할 때는 항상 그래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있고 박사도 있고 뭐도 전직 더구나라 선생 뭐 교수도 있겠지만은 내려놔라 이 소리를 합니다. 이거 내려놓지 아니하면 영 모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거면 이게 옳다라고 보니까, 왜 이럴 때 우리가 쉬운 게 바로 방향이잖아요. 우리 내내 이걸로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자체가 입체적인데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관점을 좀 바꿔라. 근데 관점 바꾸면 정말 뭐가 무너지는 줄 알아요. 관점 바꿔도 하나도 안 맞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니고 남쪽이 위입니다 라고 해서 가르쳐 주면은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 방향이 바뀐 걸로 알아요. 그래, 아니죠. 이스트나 동쪽이나 그죠, 웨스트나 서쪽이나 해가 뜨고 지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방향을 어떻게 표현했냐 요 차이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진짜로 못 알아들어요. 1년 다 지나고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1년 다 지날 때 어떤 분이, 정말 그분이, 그 물어보신 분이 저 고등학교 그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아, 정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방향도 바뀌는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동쪽은 여전히 동쪽에서 해가 뜨고요. 근데 이게 그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머릿속에 이미 다른 게 꽉 차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비우면 돼. 그럼 내가 그동안 근데 비우는 게 쉽지가 않죠. 비운다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하리, 있는 거 내려놔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굉장히 철학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 서양 애들이 공부하기가 쉽겠습니까? 동양 그러면. 실제로 그 태극기 걸러가는 거 가지고 텔레비에서 한번 쭉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거 엉망진창.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나 해설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대가리에 있어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과서 그렇게 쓰는데 뭐 다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이치를 원리를 모르니까 뭐냐, 무조건 가서 외워라 이렇게 되잖아요. 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옛날부터 이랬더라. 근데 옛날부터 안 그랬는데 옛날부터 본인들이 이미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불과 몇 년이야? 불과 100년이란 말이에요. 불과 100년 전, 100년도 아니야. 우리 할머니들 이거 제가 다음 저 특강에도 썼지만은 이거 다 안단 말이야. 방해 알고 다 하는데 불과 100년 만에 지도자가 완전히 서구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리고 정통으로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나가서 제대로 하시라 이 소리예요. 제가 여기서 떠드는 이유는 저 혼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참 그래서 중허 실, 자 요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허중자는 그죠? 허중자, 속을 비웠다라고 하는 자는 바로 무하라, 내가 없다 이 소리죠.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무라고 표현하셨죠. 네 가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무는 없다라고 하는 이오무자죠. 뭐뭐가 없다 그랬죠? 무, 필, 반드시 함도 없고, 무고, 그죠? 고집함도 없고, 또 무고, 무필, 무고, 무의, 참 의도 함도 없고, 내가 저거 꼭 저거 이렇게 되도록 쟤도 이렇게 조정해서 이거 없어. 그 다음에 또 뭐다? 무아 그랬습니다. 내가 없다. 이렇게 제가 순서가 지금 이렇게만 무필, 무고, 무의, 무아. 아이고 바로 이거죠. 내가 없다. 왜?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서 갔는데 철원주의하면서 나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럼 대신에 다른 그죠? 다른 현인을 추천하는 거 다 이거죠. 내가 저자들 꼭 해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 내가 꼭 벼슬자리 얻으려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벼슬자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죠? 세상의 도를 바르게 세운 것이다. 그죠? 아니 되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깨달아서 그렇게 하라. 꼭 내가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럼 바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요즘에 그 우리 진보라고 하는 게 있죠.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 그렇게 되면은 뭐를 가지고라도 총칼을 갖고라도 상대방 죽여서라도 해야 돼요. 소수자가. 그게 이제 이게 동양의 혁명하고 서구의 혁명의 방식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럼 저거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실은 공자가 논어를 보면 무수하게도 많이 혁명을 아닌 게 아니라 꿈꾸신 분이에요. 왜? 논어에 보면 내내
그 저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른바 광견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 광견자가 도가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러는데 이 자들은 공자만 보면 잡힐까봐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공자가 결국은 뭐냐, 아 써주면 그만이고 안 써주면 그냥 뭐 은둔할자 그냥 아니야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죠.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가서 왕적 직심이죠. 맹자가 했던 얘기. 한자를 굽혔더니 그 다음에 굽히고 그 다음에 굽히고 그 다음에 뭐냐 온통 욕심밖에 안 남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무하라 중무 사주 즉 그죠 속에 마음속에 내 사사로운 이 주장이 없다면 무감불통이니 그저 느껴서 통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양용지하고 그래서 헤아림으로써 헤아려서 받아들이고 이거 헤아릴 양자가 되겠죠. 헤아려서 저놈 지금 무슨 생각일까 하면 헤아리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택합이 수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저기다 잘 서로 어울릴까 어떻게 하면 사귈까 그래서 그 밑에 뭐 일작교라 그랬죠. 합자를 어떻게 하면 저놈하고 잘 사귈까를 잘 가려가지고서는 받아들이는 것은 비성인 유감 필통지 도야라. 성인께서 이거는 그저 느낌 감을 두고 그저 느낌을 두고 반드시 통하는 것은 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거죠. 의도적으로 절대로 무필 무와 무고 무의 개념으로 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자도 하시다가 결국은 아 이게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글로써 남겨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 도를 펴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해 주셨을 겁니다. 그 음양관계로 주자가 그 해석한 거 한번 바로 밑에 봅시다. 그 잔주에 주자왈 산상유택은 당여 이천설이니 이천설이 참 마땅하니 그죠. 이천설이 마땅한데 수윤토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적시고 그 다음에 조유수지의하니 그죠. 마른 것은 받아들이는 뜻이 있으니 토약 불허즉 여화 오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그죠 토가 비어 있지 아니하면 어떠할 것인가 그죠 어떠할 것인가 수득 상태 하간이니 그래 받아들이는 것은 자 위에 있는 연못이 그 다음에 어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했나요? 어찌 상택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간 아래에 있는 간이 하간 아래에 간이 있고 그 다음에 택상 연못이 위에 있어서 있는데 택상의 결 유택이라 하간이 택상의 결유 이거라 요거 표현하는 건데 연못의 그 위가 이렇게 빠진 것 이질어진 것이 바로 연못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또 연못이고 또 뭐예요? 입의 상이고 그 다음에 태하의 아래에 있는 그저 두 양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양이죠. 요 양은 회기 유 택저지 상이라 이 획이 바로 연못의 밑바닥에 있는 상이라 그 다음에 간의 상의 일획의 이 양은 일획의 양이 이것이 바로 그 실한 그죠 실한 토의 상이 있고 아래에 있는 두 음문 그죠 아래에 있는 이 두 음은 그다음 두 음의 획은 중허라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문득 바로 삼수지 상이라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해석이 좀 나올까 싶었더니 어쨌든 이렇게 단단하지만 요거 전체가 축축한 흙이 되는 거죠. 축축한 흙이 돼가지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를 지금 간토의 토의 질이라는 게 있으니까 질이라고 하는 건 이 양기운으로 느껴지는 거니까 요 질을 이렇게 뚫고 기가 이렇게 통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땅의 형질을 제기할 때 바로 이 간토로서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주자는 산상유택은 바로 이허의 통례라 이건 뭐 됐고
거기 바로 밑에 그 백운곽씨인가요? 백운곽씨왈 산택통기 후에, 그죠? 산택이 통기한 연후에 만물이 화생이라라고 하는 것은, 만물화생하니 군자 법지하여, 군자가 이것을 법하여서 이허로 수인이라. 그 다음에 유허, 오직 허라, 유허라 고로 수지, 고로 수라. 그래서 받음이라. 수고로 또 받아들임으로 또 능히 느낌이라. 불능감자, 능히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능수 고야라. 그래서 능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이라, 연고이라. 불능수자는 또 능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 불능허중고야라. 능히 마음속을 비우지 못한 까닭이라. 이렇게 되네. 다 연고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감 잡았다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 잡았다. 맨 끝에 있는 그 운봉호씨 초육 바로 앞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하 운봉호씨왈 함취 무심지 의하니. 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함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으로 자꾸 얘기했지만, 실제 공자의 그 대상전에도 보면 이호로 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심지의가 되겠죠. 그죠? 마음이 없는 무심한 그 뜻을 취하여서, 그래서 이허로 수인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로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심지 감예라. 바로 무심한 느낌이라. 상경의 건곤에는 자강반적기하고, 그죠? 스스로가 굳세어서 나그를 돌아보고, 그죠? 건곤께는 그 다음에 그 자강불식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곤께는 후덕제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터운 덕으로서 시어인,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라는 말로 대상전에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하경의 머리꾀인 함께와 한꾀에서는, 자, 이제 함께는 이허로 수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허로 해서 시어인, 그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꾀에서는 입즉 반적이라, 입불역방이라 그랬거든요. 입불역방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세워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죠? 내가 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스스로를 과연 항구한 이 도를 펼쳤는지 아니는지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 것이라. 그래서 건곤과 함항의 대상전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긴 한데, 일단 초육부터 봅시다. 초육은 함기무라. 자, 이 무라는 말인데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건 남녀의 관계예요. 그죠? 남녀 관계고, 그 남녀가 지금 뭐 하기 위해서냐면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한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엄지발가락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엄지손가락이 되겠죠. 엄지손가락인데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엄지발가락에서 느낀다? 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자, 엄지발가락에서 느낀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직 소남이죠. 소남의 몽정기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남성으로서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이 무라고 하는 말이 시경, 어디에 나오느냐면 생민편 있죠? 요거 가서 꼭 찾아보세요. 시경 생민편에 강원이 임신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제가 그 뭐라 그러냐, 그 임금이, 그때 당시 임금이 이제무민이라 그랬구나. 밟았다. 이제무민. 제의, 그죠? 무민을 밟아서 이렇게 됩니다. 무민을 밟아서, 그 다음에 이거는 부부의 교합 관계라 보시면은 아마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흠유계. 흠유유. 그래서 무민을 굳세고 민첩함을 밟아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민을 다들 뭘로 해석하냐면 무라고 해석을 합니다. 민은 무야라.
엄지발가락을 밟았다. 그러니까 이제 시 해석을 할 때 강원이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이후대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른바해서 압이 없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죠? 천하의 압이 없는 자식들이 천하의 성인으로 받들어지잖아요. 누구예요? 예수가 그런 시가 아니에요. 그죠? 압이 없이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 부부의 교합 관계를 그대로 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참 해석하기가 민망하셔서 그런지 아주 기묘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을 엄지발가락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어쨌든 이 앞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강원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제비가 올 때 되면은 그 불제를 드린다 그러죠. 막 불제를 드리고 그 하늘로부터의 그 감흥한 기운을 받고 그날 밤 저기 하는 거죠. 부부간에 교합을 하고 그래서 이게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그냥 저 임금에 그저 큰 엄지발가락 그죠? 큰 엄지발가락을 밟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임신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해서 그다음에 기르는 것을 이 뭐죠? 이 받들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또 낳긴 낳았는데 이때 또 유명한 내용이 하나가 있죠. 뭐라고 썼느냐면은 따개지지도 갈라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니 난생설화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로 나왔다 그랬죠. 정말 요거 정리하면서 이제 강의도 하는데 이게 참 골치 아프더라. 난생설화라는 게 정말 있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박혁거세나 등등 온통 난생설화죠. 그러면은 사람이 애를 낳을 때 보통 애를 낳는다라고 속에서 먼저 양수가 터져가지고 갈라져서 애가 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난생 개념은 사람이 알을 낳을 일은 없죠. 알 낳는 건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이거 그죠? 뭐라 그러죠? 이거 아니 제왕절개가 아니라 꺼내는 것도 그냥 이 애기 집까지 애기 포 있잖아요. 애기 포까지 같이 동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산부인과 역사에 있는가 했더니 정말 강의하고 며칠 뒤에 그 말씀 증명하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았는데 그냥 강보에 쌓인 채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애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쌓인 채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알이잖아요. 우리가 계란 같은 경우도 껍질 없을 때 딱 그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정상적 이상한 게 나와서 갖다 버렸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신화가 겉에서 쓰는 거죠. 버리니까 이거 새들이 품어주고 길거리다 버렸더니 아무도 안 밟고 가더라. 그래서 이거 어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저 산에다 뒀더니 산에서 결국은 나중에 다른 새가 이렇게 품고서는 그때 나왔더라라고 하는 이게 난생사로까지 나오는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바로 이제 그 남성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성숙해가지고 이런 뭐 몽정기 이런 단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해야 돼? 이제 집에서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단전을 보면 함기 무는 지제 외하라 뜻이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빨리 이제 얘를 그저 장가를 우리가 보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저 이제는 출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가기가 되었구나.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돼요. 안 그러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이 돼가 이게 대체 뭔 소린가 해가지고 이름하여서 압이 없는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 해석하는데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요게 이제 저 서구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압이 없는 자식 하나 나오는 이른바 성인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거의 분탕질치라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주자도 참 얘기가 뭐라는데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히 생물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한 경우라도 그 신비로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인정을 하다 보면은 그 나머지 그저 혹세무민한 일들이 무수히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자랐지만은 이 사람은 계속 덕을 쌓아서 자기 늘 수신의 덕을 쌓아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학의 원칙적인 방법인데 그런데
요 부분의 해석만큼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석만큼은 주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갔죠. 오히려 한나라 때 학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시의 생민편 찾아서 한번 꼭 보시고요. 자, 전에 보면 초육은 제 하괴지 상하여, 그죠? 하괴 맨 위에 아래에 있으면서 여사, 저 위에 있는 실은 양과 저기 뭐야 그 더부는 거죠. 양이지만은 꼭 뭐 남자다 여자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같은 경우 그죠. 어쨌든 요 자체가 이제 그 이 장가갈 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처초하여 은미함으로써 처음에 처하여 은미하다라고 하는 이제 음으로써 이제 음으로써 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직은 이제 그 이제 어린 그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라보다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젊은 청년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감이 그 느낌이 미심하니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쨌든 남성들의 몽정기다 이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능 동어인이라 능이 다른 사람을 그저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인무지 동하여 그래서 사람의 엄지발가락의 움직임과 같아서 그러니까 꼬물꼬물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했다 소리입니다. 미족이 진예라 그래서 발이 좋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꼬물락꼬물락 어쨌든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는 족대지라 발의 큰 발가락이라 인지상감이 사람이 서로 느낌이 유천심경중지 이하니 깊고 낮고 깊고 가볍고 그 경중에 그 다름이 있으니 식기시세즉 그 때의 세력을 안다면 그죠? 세력을 안다면 소처 처하는 바가 부실기의니라 그래서 그 마땅함을 잃지 않느니라. 무는 족대지하라 하고 감이 인신으로 느낌이 사람의 몸으로서 취상하니 감이라 아니라 여기서 함이죠. 함께는 사람의 몸으로서 인신으로서 상을 취했으니 감어취하는 그래서 가장 아래에서 느끼는 것은 감무지상이라 그래서 발가락의 그 느낌이라 감지상천하여 느낌이 오히려 지금 얕아서 욕진 미능이라 아직은 그저 능이 나아가고자 하여도 능치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불언길륭이라 여기다 뭐 길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더니 주자는 완벽하게 그냥 그 뭐예요 점사적으로 해석하니까 길륭 관계를 잘 따지죠. 차괴는 이 괴는 수주어 감이라 그래서 느낌을 주장으로 함이라 그러나 육효계의정이 불의 동이라 다 마땅히 고요한 것이 마땅하고 움직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막 들나게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요때가 되면 혼사를 누가 다 준비해 주냐면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죠? 애들이 이제 아들이 보니까 이놈 보니까 몽정하더라. 그럼 이제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될 때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돼서 이제 결혼 주선을 하잖아요. 이제 이리저리 혼쳐 넣고 바로 이제 그 상황을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에 대해서 바로 상활 함기무는 지외하라 뜻이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구의 지금 이해를 그죠 이제 이른바 뭐에 중미쟁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미쟁이 이제 찾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요때부터 이렇게 되겠죠. 요때 딱 그 초기 시기에 이런 몽정기 때 부모가 이제 빨리빨리 취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이게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면은 이제 음분 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죠? 이 괜히 집안에 도우니까나 뭐 하면 이제 질퍽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경계한 게 바로 유기효와 바로 육삼효의 내용입니다. 자, 유기는 함기 비면 흉하니 거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종아리에 느낀다. 종아리다 하면 여기가 되겠죠. 저 종아리 장단지가 되는 거니까 장단지에 느끼면 흉하니 장단지에 느낀다 그러면 이제 제법 요 빈도수가 좀 높아지겠죠. 또 빈도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아까는 발가락만 꼬물락꼬물락 그런데 지금 움직여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여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흉하다 이 소리. 발가락만 꼬물락꼬물락 하면은 그냥
이제 부모가 알아서 쫙 해주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아, 이거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여자 좀 어떻게 해볼까라고까지 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흉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길하다 이거는 일단 가만히 있어라. 거하면 길하다라고 한 표현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는 아직 은미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양자리에 음이 와서 뭐 바르지는 못하지만 뭐 때가 돼서 느끼는 거니까 괜찮고 그런데 여기는 그걸 못 느끼고 더군다나 뒤에 또 바로 위로 또 음량 짝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볼까? 뭐 저 위하고도 또 맞고 하니까 그런데 혼인을 구하는 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지 말고 그죠? 가지 말고 뭐냐면 중미정의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하면 길하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음이 음자리에 바르게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간꾀에 음자리에 바르게 있기 때문에 단서를 달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부모들이 알아서 해주고 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거하면 길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 어이 저 집 아들 좀 그렇다는데 그러면 어느 요조숙녀의 부모가 이 아들 여기다가 저기 시집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라는 것이고 여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에 보면 이 음으로 제하하니 그죠? 음으로써 아래에 있으니 여오 오와 더불어서 또 응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설 함비지 개라 그러므로 함비의 경계 그죠? 함의 종아리의 그 경계를 베풀었느니라. 비라고 하는 것은 족두니 그죠? 족두가 되는 거니까 우리 정강에 해당됩니다. 행즉 선동이라 움직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먼저 움직이는 것이라 그 다음에 종내 거지라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발이 그 다음에 들어진다 이 소리죠. 들어져 먼저 다리 이게 이렇게 나가니까 그죠? 물어보세요. 이게 먼저 나가 그리고 나서 발이 드는 것이니 비여 비지 자동이라 그런데 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만은 또 아니니라. 뭐 이제 마음도 뭐 흔들흔들하고 바깥에서 또 어떤 뭐 누가 꿰면은 그죠? 이렇게 하고 또 옆에 또 친구들 사귀는데 같이 뭐 어디 가볼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이약 불수도하여 대상지 구이여 비지 동즉 조망 자실하리니 소위 흉예라. 이는 그죠? 이는 뭐만 갖지 못하냐면 그 밑에 내용 수도 도를 지켜서 그죠? 저를 지켜서 상지구 위에서 구함을 기다림만 갖지 못하니 자 항상 중요한 거예요. 혼구의 예가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다음 먼저 남자 쪽에서 먼저 여자 쪽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차저차해서 우리 아들은 이렇고 한데 그대 딸을 그죠? 우리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여자 쪽 집에서 이게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먼저 가서 하면 이게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나중에도 결혼 날짜 누가 다 잡아요? 여자 쪽 집에서 다 잡습니다. 왜냐면 여자 같은 게 이제 그 때마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자리로 보자면은 이 여자 쪽이 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자 쪽 홍구라 하더라도 아니다. 당신 집 아니다 하면 여자 쪽에서 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가지 않고 자기가 막 갔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주고 얘 이 마음에 든다고 미리 뭐 예단도 막 보내는 경우 있으면 그 시에 그게 나오는데 그 시가 무슨 시더라. 그 시에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그 뭐냐면은 법원까지 재판까지 가요. 그 시에 보면은 행로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 먼저 여자 쪽에서는 이거 뭐 하는데 그 남자 쪽에서 막 예단도 보냅니다. 여자 쪽은 도저히 보니까 이거는 얘가 아니거든요. 내가 별로 대답 안 하고 있는데 먼저 막 보내니까 그래서 이거 파혼하자 그래서 송사버리는 게 바로 행로시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 네가 먼저 받았지 않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추파를 던지지 않았느냐 아니다 뭐 하는 재밌는 참 시예요. 참새에 뭐 뿔이 있다는데 네가 뿔이 있으니까 그 지붕에다 집을 짓는데 네가 뿔로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거지 떼거지 소리 많이 나오는 참 재밌는 시에 한번 꼭 보세요. 행로시에. 그래서 거면은 흉이라. 그래서 먼저 이 벼슬자리라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중정한다 하더라도 먼저 위에서 불러서 가야지. 안 그러면 내가 매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뇌물 주고 해서 구하는 것은 바른 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간꾀에 가만히 그쳐야 되는 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움직이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부모가 이렇게 해서 통혼을 이렇게 해서 먼저 허혼, 그러니까 뭐 청혼이죠. 청혼을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기다리는 것이 되고, 이것은 그래서 도를 지키면서 위에서 구함을 기다림만 갖지 못하니, 그래서 비지 동적, 그런데 장단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한다면은 이거는 뭐냐면 조망, 그죠? 성질이 급하고 망령되어서 그래서 스스로를 잃으리니, 이렇게 되면은 흉하니라. 바로 행로시의 바로 내용이 요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안기 거의 부동하여, 그래서 그 거참을 편안히 하여서 움직이지 말고 이 대상지 구즉, 그래서 위에서 구함을 기다린다면 득 진퇴지 도의 길려라. 그래서 진퇴의 도를 얻어서 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을규매라고 해서 임금이 바로 딸을 밑으로 시집 보내는 것도 저쪽에서 먼저 움직여서 밑으로 보내는 거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구하는 건 저 위에 지금 높은 집에 저 여자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중정지 인이라, 이는 중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로써 이 제함이 응오라. 그래서 함께 있음으로써 오와 응하니라. 그러므로 위 차케라, 이러한 경계를 두었느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경계를 두고 그 다음에 다시 부운, 다시 거길, 그죠? 거참엔 길하다라고 한 것은 약안기 분하여, 만약에 그 분수를 편안히 하지 못하고서는, 그죠? 내 분수를 지켜서 가만히 있어야 되지 하는데, 부자동즉, 그래서 편안히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 분수를 편안히 하여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죠? 스스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바로 길함이라. 본의에 보면 비는 족두예라. 비는 족두에니 욕행즉 선자동하여, 가고자 한다면 먼저 그저 스스로가 움직여서 조망이 불능 고수자예라. 그죠? 조급하고 망령되어서 능히 단단히 지키지 못하는 자이라. 이 당 기처하고, 이가 마땅히 그곳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 음유 불능 고수라. 그런데 음유는 능히 단단하게 지키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상이 나오고, 그러나 그 중정의 덕이 있어서, 그죠? 6위짜리니까 능 거기 소라, 능히 그 자리에 거처할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동흉이 정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운봉 호씨 맨 끝에, 이거 나중에 그 간괴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운봉호씨 일단 봅시다. 함과 간은, 그죠? 함께와 간께는 개취 신의상이라. 다 사람의 그 인신, 몸에서 취하여서 상을 삼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유기효는 곧 간께 유기효처럼 똑같습니다. 뭐냐면 간기 비라고 했고, 그런데 간기 비에서는 불언 길흉하고, 그죠? 기릉을 얘기하지 않고, 함기 비인즉 왈 흉자는 조동, 그죠? 흉한 것은 그죠?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이라. 그러므로 흉한 것이라 했고, 거길즉 간기 비지 위하라. 길한 거, 거처하면, 그죠? 가만히 있으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기 비를 얘기하는데, 체함하체즉 함께 하체에 있은즉 흉하고, 그런데 간괴 같은 경우는 본체인즉 중산간괴 같은 경우 가만히 그치는 거니까 그때는 길하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죠?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간괴에서 전체 비교해 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활 수용 거길은 순하면 불해야라. 그죠? 비록, 그죠? 모름지기 흉하고, 그런데 거하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하면, 다 이치에 순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이치에 순하면, 인륜의 법도에 순하면은 해됨이 없느니라 라는 말. 해함이 없다. 그 다음에 전에 보면은 이 거중 득정하고, 이가
중에 거처하여서 발음을 얻고 또 응하는 바이니 또 응하는 바가 또한 중정하니 기 재질이 본선이로되 본래 선하는데 이 기 제함지시하여 그 함의 때에 있어서 진류의 상응이라. 질은 유한데 유하면서 유와 응하니라. 그러므로 개의 선동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을 경계하여서 군즉, 그래서 임금을 구한다면 흉하다라고 경계했고, 또 거의 자수즉, 그런데 거처하여서 안정되게 거처하여서 스스로를 지킨다면 길하다라고 했으니 상해 부명지운, 그리고 상해 또 다시 말하기를 비계지 부득상감이요, 다시 밝혀서 말하기를 서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직 그저 순리즉 이치에 순한다면은 해침이 없다라고 하였느니, 해침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위수도 불선동예라. 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먼저 움직이지 말라라고 함이라라는 말. 바로 요 내용과 관련해서 홍범하고 거기다 두었는데요. 바로 밑에 중개장시 한번 봅시다. 음성은, 음의 성질은 본래가 정이죠. 고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가 능히, 지금 유기 같은 경우가 능히 순하여서 순하고, 그래서 기성이 부동즉 그 성품에 그죠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부지유 사감지 해의니라. 그래서 사서롭게 느껴서 결국은 해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사사롭게 느껴서 저 여자가 정말 좋은데라고 해가면서 근데 빨리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다가 그야말로 요즘 나오는 그 요즘 말로는 그 뭐가 돼, 잘못하면 성범죄도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까지 안 되느니라. 유기 거길 즉 유기가 길함에 거처한다는 것은 곧 홍범에서 이른바 용정즉 길이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고요함을 쓰면은 길하다. 혼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죠? 이 안을 중요시 보는 겁니다. 내 안. 어차피 혼사를 주관하는 건 이 집안이기 되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안쪽을 참 경계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